얼마 전에 홍고추 따서도 이 방법으로 잔류농약 저감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열무입니다. 손바닥 농부 워낙 열무를 좋아하니까 벌레가 아무리 먹어도 초기에는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 올해는 날씨도 덥고 하니 별로 해충이 많습니다. 어저께는 할 수 없이 농약을 쳤는데도 여기처럼 달팽이가 낮이 되어도 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달팽이 피해가 많네요. 며칠 전에는 달팽이 싹 뿌렸지만 그 사이 비가 오니 소용도 없고, 어저께는 청벌레 잡기 위해 혹시나 달팽이 방지에도 약간이나마 효험이 있을까 싶어 달팽이가 한참 뜯어먹는 한밤중에 살충제 방지를 했지만 두꺼운 집에 숨어버리니 아직도 탱탱하게 살아있습니다. 무는 커가고 열무는 먹고 싶고 하여 농약 친지 3일째인 오늘 열무를 솎았습니다. 바로 이걸 믿고 말이죠. 흐르는 물에 씻거나 식초, 베이킹 파우더 등으로 농약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농약 성분을 아예 파괴하는 것이죠. 당연히 손바닥 농부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료,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안 하던 짓, 즉 어린 열무 농약 방제를 하고 얼마 안 되어 오늘 열무를 솎은 것은 바로 이걸 믿고 하는 것이죠. 이산화 염소수입니다. 이 이산화 염소수도 처음에는 왼쪽 것을 구입했는데 4리터에 19,000원, 거의 2만원 돈입니다. 거기에다 100ppm으로 농도가 묽어 얼마 쓰지도 않고 2만원 날아갑니다. 다음에는 0.9%, 그러니까 이보단 90배나 진한 9000ppm의 양도 이보다 훨 많은 20리터짜리 오른쪽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농도가 진하니 조심은 해야겠지만 여기도 저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4만원 주고 한 말통 사놓으니 이곳저곳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수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 처음 보는 분을 위해 단략적으로 얘기하면 이산화 염소수는 다른 소독제보다 불안정한 물질이므로 더더욱 살균 효과도 강하고 심지어는 농약 성분이나 냄새나는 오염 성분도 분해합니다. 그중 농약 저감 방법에 대한 실험 자료나 논문도 여러 편을 보았습니다만, 아래 편은 여러 살충제 중에서도 성분이 독하기로 알려진 다이아치론 농약에 일부러 담궜다가 이산화 염소수에 담궈 농약 성분이 이산화 염소수 농도와 처리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설명하지 않아도 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저감 효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러 사례 중 하나를 더 소개하면, 상초 일부러 3가지 농약에 범벅을 한 뒤에 100ppm 이산화 염소수에 10분 처리하였더니 농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3에서 87%의 제거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농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 이산화 염소수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농약 저감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방법, 즉 흐르는 물에 씻거나 식초, 베이킹 파우더 등으로 씻어도 겉에 묻은 농약은 잘 씻겨 나갈지는 몰라도 속에 든 농약 성분은 어쩌지 못합니다. 농약이 왜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농약 중에는 겉에만 묻는 농약도 있지만 정작 병을 치료하거나 해충을 죽이려면 식물 안, 벌레 안으로 들어가야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 그러한 치료용 살균제나 살충제는 식품 내부에도 들어있습니다. 겉에 발렸던 안에 들어있던 이산화 염소수는 그 성분 자체를 분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처럼 꼭 100ppm 이산화 염소수에 10분을 담그는 것이 FM은 아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일수록 처리하는 시간이 길수록 저감 효과는 높았는데 그럴수록 식품의 신선도는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이 물질이 산화될 때 꼭 농약 성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품 자체에도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긴 밭에 살아있는 것도 아닌 지금 뽑아놓은 상태에서 흐물거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약 50ppm 농도로 맞추어 한 반시간 담궈 놓도록 하였습니다. 퍼센트 농도를 맞추는데도 들이가 표시된 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큰 통, 작은 통 들이 표시를 해놓고
대략적이라도 농도를 맞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00ppm 통에 둔 것을 다 쓰지 않았나요? 네, 다 썼습니다. 진한 용액 큰 통을 농도를 묽게 여기 담아두고 필요한 때 씁니다. 금발통은 다루기가 힘이 들거든요. 30분 동안 가끔 아래 위를 뒤집어 주어 골고루 이산화염소수에 침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건져낼 때도 이 정도의 농도, 이 정도의 시간에는 열무는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고 신선하더군요. 담근 물이 좀 탁한 건 열무에 묻어있던 흙과 이산화염소수 색깔입니다. 이산화염소수 약간 누른빛을 띠더군요. 건져내어 소쿠리에 담고 물에 헹구었습니다. 헹구은 까닭은 이산화염소수 소독액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산화되면 남는 것 없습니다. 화학식을 보면 납니다. ClO2. 약간의 염소가 휘발되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섞여있던 물뿐입니다. 그냥 열무를 씻는 것입니다. 뿌리나 잎에 묻은 흙도 털어내고 먹을 수 있도록 청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럼 잔류 농약은 얼마나 줄어졌는가? 이건 모릅니다. 알려면 아래 표처럼 사설기관에서 검사하려면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앞에 얘기한 자료의 결과처럼 그렇게 저감은 되었을 것이다 하고 믿을 수밖에 다른 방법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앞에 자료가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에 했을 것으로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료 믿지 못하여 불안하면 한 22만 원 들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산화염소수. 원래는 우리가 먹는 물에 든 여러 세균들을 소독하는 수처리제입니다. 이 물질의 살균력을 이용하여 작물의 병균이나 해충을 방지하는 쪽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물질은 산화력이 워낙 크다 보니 해충도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사용 후에는 독한 농약 성분 같은 것도 없으니 깔끔하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화력은 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병균과 해충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작물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저도 여러 편 보았는데 처음 살포할 때는 병증이 사라졌는데 며칠 후에 보면 또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짐작컨대 작물도 데미지를 입어 곧이어 공기 중에서 오는 병균을 이길 저항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살균 시간이 농약에 비해 아주 짧다 보니 미처 죽지 못한 병균이 다시 득세를 하는데 이를 막아줄 것도 없고 작물 또한 저항력이 없으니 병이 반복되는가 봅니다. 우리는 이 점은 농약에 의존하고 다만 농약 성분 절감, 토양 소독, 냄새 및 악취 제거 쪽에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범위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영상은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십시오.